안녕하세요. EBS 입시정보 김성의 진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2016 대입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현을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경쟁률입니다. 사실 입결 자체가 완전히 다 발표되지도 않았고요. 몇몇 대학들이 입결을 발표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경쟁률을 추이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쟁률들이 어떠했는지 살피면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내가 어떤 전형에 더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힌트를 조금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2016 대입만이 아니라 그 이전 대입까지 제가 통틀어서 쭉 말씀드릴 텐데 도대체 어떤 전형이 도대체 왜 강세였는지 그리고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경쟁률 변화라는 제목 보이시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실시하는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장 추천 전형 경쟁률 변화 수도권만 모아봤는데요. 이 숫자를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른쪽은 바로 숫자, 바로 지원 숫자 또는 모집 인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022 대입부터 시작해서 2026 대입까지 총 5개년을 가져왔는데요. 가장 먼저 2022 대입 보겠습니다. 2022 대입에서는 모집 인원 자체가 수도권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는 모집 인원이 약 13,000명 정도고 그리고 실제로 14만 2천여 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10대 1을 넘겼습니다. 거의 11대 1을 갔는데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이전의 대입에서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8대 1 전후가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높게 걸다 보니까 내가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이 대학 붙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3 대입 그리고 24 대입까지 갑니다. 느낌이 좀 달라졌죠. 23 대입까지 역시 학생들이 그 높은 수능 최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충족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결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당되는 2024 대입에서는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더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위축됐던 그 해 다음에는 어쩌죠 오히려? 이때 보니까 위축됐고 입결도 좀 떨어진 것 같아. 오히려 올해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요. 작년 이렇습니다. 좀 떨어졌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참 독특한 해입니다. 2016 대입이라는 게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률이 막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까봤더니 교과 전형은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바라볼 때 굉장히 고민했던 지점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 해에는요 역대 가장 고3 학생 수가 적었던 해입니다. 39만 3천이었어요. 작년은요 43만이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3 숫자를 봤을 때 이 차이가 있는데 44만입니다. 거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학생 수가 좀 적었고 여기는 학생 수가 많았는데 어찌 보면 경향은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공통점 하나 찾은 게 뭐였냐면요. 학생들이 바로 9월 모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 이제 작년보다 좀 줄어든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공통점이 뭐였냐 바로 어려운 구모와 어려운 구모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뭐냐 이 해에도 2024 대입 때도요. 2016 대입 때도 구모에서 학생들이 좀 흔들리는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 차이점 방금 말씀드렸죠. 이때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에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는 학생부 성적이 교과 성적이 굉장히 낮은 편이야. 함부로 지원했다가는 안 될 거야. 이런 고민들이 많은 찰나에서 9월 모평의 국어와 영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위축이 좀 많이 됐었던 그런 해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해에는 이때와 다르게 학생 수가 정말 많이 늘었다 한 해거든요. 늘었으니까 또 어떻다고요? 나만 성적이 좋은 게 아닐 것 같아. 나만 교과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친구들이 교과 성적이 좋을 것 같아. 함부로 교과 썼다가는 광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5 대입에 비해서 2026 대입에서 이렇게 교과 학생 수 지원 건수가 약 2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형은 어떻게 되느냐? 서류형은 쭉 증가되다가 작년에 좀 주춤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과 지원 건수, 서류 지원 건수가 수도권에 줄어든 이유가 뭐냐? 교과 전형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전형은 아무래도 정량적인 지표, 교과의 영향력, 성적의 영향력,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높은 수준의 성적을 과연 올해 내가 황금돼지 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약간 위축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과 서류 전형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위축돼서 지원 건수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작년에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는데 도대체 이 학생들 어디 간 거야? 라고 봤더니, 자, 이제 면접형입니다. 이제 빨간색 보이시죠? 늘어난 거예요. 면접형이 2024 대입에서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다다음 페이지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이 주춤한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에도 학생들이 어땠다? 아, 교과 못 쓰겠고 서류나 면접 이렇게 돌려야지.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높아졌죠. 하지만 2025 대입에서 약간 주춤했고요. 2026에서는 다시 살짝 올라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면접형은 2만 건 이상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주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수도권 이외에도 논술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죠. 국립대인 부산대라든지 경북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에 홍대 세종,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연대 미래 캠퍼스,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와 같은 이 비수도권 대학의 논술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수도권 대학의 논술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한 4, 5년 전에는 이렇게 40대 1이 안 됐는데 지금 거의 50대 1에 육박했고요. 지원자 수 보십시오. 50만 건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 지원 건수가 4.89장이었는데 4.9가 안 됐습니다. 5장이 안 됐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 50만 건이 넘었다는 얘기는요. 평균을 따져보면 10만 명 이상이 논술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해보면요. 그 정도로 논술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다? 교과 서류와 같은 굉장히 내신 성적이 치열할 것 같은 전형은 많이 못 쓰고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은 조금 낮은 것 같지만, 또는 논술 전형처럼 내신의 영향이 매우 영향력이 낮지만 이런 전형을 내가 도전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학생들이 대학의 눈높이를 낮춘 게 아니라 전형을 낮춘 거죠. 전형을 낮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전형의 성적대가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이런 경향을 사실은 저는 한 10여 년 이상 매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떠냐. 이걸 다 합쳐보면요. 실제로 2026 대입에서는 수도권에서 메인 전형만 놓고 보면요. 한 2만 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주 소폭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2024 대입에 5만 건 이상, 2025 대입에서 7만 8천 건.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고 증가 추세가 더 가속화됐었는데 이제 좀 주춤한 거죠.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선 보여드리지 않지만 실제로 거점국립대라든지 거점국립대를 비롯한 지방의 유력한 사립대들은요. 실제로 작년에 지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에 학생들이 전부 다 최상위권 대학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을 희망할 만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눈높이를 조금씩 낮춘 느낌이 든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 있었던 이 4개의 메인 전형을 다 함께 나와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보시면 교과 전형에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형 추천 전형, 그리고 여기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그리고 논술 전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24 대입만 간단히 보셔도 교과가 줄었으니까 서류랑 면접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논술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최근에 약간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은 어땠다? 교과 전형이 주춤하고 서류형도 좀 주춤했는데 상대적으로 면접형과 논술형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향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대입의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과연 내가 진짜로 유리한 게 뭘지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열심히 고민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 입시를 얘기하기 위해서 2024 대입이나 2026 대입 상황이 공통점은 9월 모평은 어려웠지만 학생 수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다 뭐다? 위축이었던 거예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위축되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위축됐던 그런 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다? 교과 전형이 좀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성적의 영향력이 좀 작은 서류형으로 눈을 돌리고 그 다음에 면접형으로 눈을 돌리고 그 다음에 논술형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가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런 전형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올해 2027 대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학년도 대입 경쟁률, 지난 시간에 2026의 전반적인 특성과 오늘 경쟁률까지 살펴봤는데요. 결국 어떤 전형이 강세였냐? 그해 대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눈을 돌린다. 그러니까 눈을 돌리되 자신의 눈높이는 잘 낮추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무언가를 탐색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2027에 대한 정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